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5학년 2학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국어 각 첫 번째 단원에 독서 단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총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독서 단원은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라는 단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쌓는 것도 쌓는 거지만 사실 책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 생각을 넓히는 게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나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역시 또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 중에서 내가 배워야 될 점을 배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책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하는 단계가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 준비예요. 그리고 독서, 그리고 독서 후.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단계는 독서 단계죠. 이게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독서 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얘는 3번, 그러면 3번이냐? 아니에요. 보통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해? 그냥 책 읽으면 되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이 후도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단 학교나 그런 어떤 다른 곳에서 독서 감상문 써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한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할 건지, 그리고 독서 후에 나의 생각을 간추리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걸 이 독서 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 이 나누기를 통해서 여기선 또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끝이 아니라 읽고 나의 생각도 정리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이 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중 이번 시간에는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요. 10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을 훑어보는 건데요. 이 책을 읽을 책을 정하고 훑어보기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하는 거죠. 이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한 다음에 읽으면 이해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기 전에 스스로 혼자 책을 읽을 땐 이런 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읽을 책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재밌으려고 책을 읽지, 억지로 책 읽는 친구는 사실 없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 책 봐라, 읽어라, 책 읽어야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억지로 읽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재밌어하는 나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 말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 분야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요리 관심 많은 친구들도 많고요. 뭐 아이돌도 있고, 역사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요새 좀 많아요. 그리고 과학, 미술, 그리고 우리 반에 또 있는 자동차. 남학생 중 한 명이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여기도 적어볼까요? 축구, 농구 이런 것들, 야구도 있고요. 이런 운동들, 네,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등교를 했을 때는 친구 이름을 적고 다른 친구는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내가 여기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나의 관심 분야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잠깐 말풍선을 봤더니 나는 여행을 좋아한대요. 여행지를 알고 싶대. 아, 그렇죠. 여행 많이 가고 싶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네, 이 친구는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여러분들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수학, 그리고 수학자. 네, 은근히 수학에 관심 갖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영화. 영화도 좋죠. 특히 여러분들, 특히 뭐 요새는 남녀 학생 모두 다 좋아하는 뭐 히어로즈, 영웅 시리즈, 뭐 예를 들면 마블의 뭐 어벤져스 시리즈, 그런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영화에도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좀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외에도 어떤 관심 분야를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내가 독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짱 올려볼게요.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슷한 친구들끼리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유가 가능하죠. 이미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좋아요. 이미 관심이 있었는데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흥미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와 관련된 책을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른 사람도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다른 정보를 또는 다른 분야를 알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건 나의 관심 분야를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관심 분야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봄으로써 내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어이구. 그래서 이제 비슷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갖는 친구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정말 랜덤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와 관련한 인물이나 사건을 다룬 책, 그러니까 이게 관심 분야가 먼저 정해지면 이런 책들을 알아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친구들 걸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를 빛낸 과학자. 그럼 이 과학자들과 관련된 서적을 검색해서 읽으면 이 친구는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사회 시간에 배운 삼국통일. 그러면 삼국통일과 관련된 서적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우리 도서관에 보통 있거든요. 네.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미술사와 관련된, 여기서 말하는 미술사는 미술 역사를 말합니다. 미술 역사. 그래서 자신이 관심이 갖는 분야에 관련된 서적을 알아보고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어봄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심 분야와 관련돼 있는 책 제목을 적고 글쓴이 출판사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2권에서 3권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심 분야와 관련해 읽을 책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이 뭐가 있는지 쭉 여러 개 봤다면 이제는 그 중에 내가 읽을 책 한 권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와 읽을 것인가? 보통 아마 이 질문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랑 읽긴 누구랑 읽어? 나 혼자 읽지.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서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 만나서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미안합니다. 이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 전체, 모둠 이런 보기가 나온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단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모든 친구들이 같은 책을 보아서 관심 분야에 대한 대화, 책을 읽고 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제 반 전체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비어져 있는데, 자, 여기 혼자, 모둠, 반 전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같은 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나이대. 이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는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은 또 같은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뭐 많지만 이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배울 점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하기 어려워요. 나이가 비록 나보다 어리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생들의 특징,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순수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하고도 같이 이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봤는데 이 책 좋더라. 근데 그냥 좋은 걸로는 안 되죠. 추천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나와야죠. 이 책이 내가 읽어보니까 좋아. 뭐가 좋냐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야 이거 이 책 좋아. 이 책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 라고 하면 그래?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좀 중요한 이거는 굉장히 나도 와닿는 내용인데 이 책 읽을 책을 정할 때 고려할 점. 왜냐면 세상에 책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선택장애가 오는 거야.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좋을 점들. 자신의 관심 분야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재밌어 하는 거니? 그리고 분량이 알맞은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도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린 편인데 선생님이 막 1000페이지짜리 읽으려고 한다면 진짜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읽다 보면 질려요. 그러면 다 못 읽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적당한 분량의 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은가. 둘 다 책을 안 읽게 되는 건 공통점이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읽다가 지쳐서 안 읽어요. 쉬우면 재미없어요. 내가 다 아는 거니까. 재미없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적당히 어려워야 돼. 어렵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을 정하고 그 책을 정한 까닭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책을 선정한 이유가 들어갈 겁니다. 이유 되게 생각보다 사람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인 동물이라서요. 그냥 제목이 좋아서, 제목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또는 책 그 표지에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예뻐 보여서 이거 생각보다요. 이렇게 책을 고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기준은 이겁니다.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유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래. 13쪽 넘어가게 되면 이거 비주얼 싱킹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그대로야. 여러분들이 손이 이렇게 돼요. 좀 크죠? 그래서 살짝 내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점선을 그려주는데 색깔을 좀 나눠서 하는 게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살짝 해주고 우리 여기 활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대로 만약에 한다면 첫 번째는 이 글의 주제, 여기다가 이제 주제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작가. 작가는 책에 나와 있죠. 보통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 갑자기 또 책을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지은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의 작가 써보시고 배경은 선생님 근데 배경이나 뭐 사건 그리고 인물 같은 건 제가 책을 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훑어보면 돼요. 대충 쭉 넘겨보면서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에는 책 제목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쓰다가 너무 어렵다. 주제? 잘 모르겠다. 사건, 특히 사건은 내가 훑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것들은 뭐 비워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4쪽. 이제 독서 전 단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와 있는 책이 많아요. 다른 말로 간혹 목차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책 차례를 보고 관심이 가는 부분을 정하는 건데 이게 그러나 없는 책도 있어요. 특히 동화책.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부분은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책 차례를 갖고 있는 책을 골랐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그래서 특히 여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어떤 기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거라면 목차를 보고 또는 책 차례를 보고 이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 대충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겠구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보면 내가 조금 더 책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본 뒤 친구들과 핵심어 정해보기. 핵심어. 이게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이야기하는 키워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징이나 중요한 내용을 담은 낱말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에 책갈피를 꽂아두기. 책갈피 꽂아두면 굉장히 좋은 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거 되게 내가 읽어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야. 꽂아놓을 수 있어요. 또는 너무 슬펐어.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것들에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게 책갈피.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붙임 쪽으로 표시. 이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포스트잇 있죠. 그거 이게 띠지라 그러는데 그거를 딱딱딱 옆에 붙여놓고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띠지만 살짝 다시 봐도 금방 내용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꼽아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독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단계 중에 독서하기 전, 그래서 읽을 내용과 책을 훑어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나한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서적이 어떤 서적이 있는지 쭉 뽑아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나한테 끌리는 책 한 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이런 인물과 사건이 있구나, 작가는 누구고 그림체는 어떻구나, 이런 걸 쭉 한번 훑어 대충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라는 걸 한번 뽑아본 다음에, 이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정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기 전에 이런가 보다 하고 짐작을 해보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책 읽기에 들어가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책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서 단계에서 우리가 하면 좋은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